그럼 7번 갑니다. 7번. 자,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법률 유보는요. 법률의 여기서 법률 유보에서 자, 법률 유보는 법률에 의한 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한 규율에 얘기하는 건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얘기하는 건가? 이제 자, 요걸 구분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유보도 법률 유보에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행정지도는, 자, 일본에서 시작되는 행정작용으로, 자, 어떤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죠. 강제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자, 개별법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즉, 근거 규정이 있어야, 즉 법률 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법률 유보는 뭡니까? 법률 유보는 권력작용일 때, 국민의 권리와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줄 때,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국민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요. 행정지도는. 승용차 10부제 이런 거야. 행정지도는. 그래서 승용차 10부제인데 걸렸다고 해서 막 벌금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행정지도는. 따라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자, 밑줄만 그을게요. 했으니까. 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보좌 인력, 중요사항 유보설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국회의 법률로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맞는 거고요. 3번, 두 번째 줄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종족수, 의회 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될 영역이다. 여러분, 중요사항 유보설과, 사실 이렇게, 중요사항 유보설의 조금 강력한 형태가 의회 유보설입니다. 다시. 중요사항 유보설 좀 강력한 형태가 의회 유보설인데,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이라고 보고 문제를 풀면 돼요.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지. 중요사항 유보설이다. 의회 유보설이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 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 얘기예요. 법률에 근거한 규율도 가능하다. 자, 8번 갈까요? 7번의 정답은 1번이고 8번 가겠습니다. 자,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입적인 조례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무효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법률유보 원칙이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8번. 조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조례가 법률에, 자, 여러분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조례가 법률보다 더 수익적인가, 더 침입적인가 하는 문제는 법률 유보의 원칙과는 상관없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이 조례가
법률에 위임권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가 중요한 거지. 다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에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지 이것이 침익적이냐 수익적이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침익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법령의 규정 안에 있으면 혹은 법령의 위임을 정확히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1번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이냐 침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범위 내냐 벗어났냐 요게 내외냐 이 법률의 범위 내냐 아니냐 요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맞는 말이죠. 자, 여러분 모든 행정행위에 당연히 요구된다. 자, 모든 행정행위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모든 여러분 행정행위가 큰 개념이에요? 행정작용이 큰 개념이에요? 행정작용이 더 큰 개념이야. 행정작용 안에 행정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럼 모든 행정작용에 자 적용된다. 고 말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조직법적 근거. 자, 여러분, 조직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행정법에서 배우는, 행정법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작용법이야, 작용법.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액션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조직법적 근거는 행정부 내부적으로 지켜야 될 근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전제하고 작용법적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야. 법률유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모든 행정행위에 행정작용에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조직법적 근거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법률 우위,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자, 법률 우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지켜야 돼. 해당하는 법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행정작용이 위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법률 우위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원으로 배우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있죠. 일반 원칙이라 쓸게요. 그냥 일반 원칙.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어디에 근거예요? 헌법에 근거하죠, 여러분. 헌법에. 예. 자, 이거는 헌법에 근거한 겁니다. 헌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다 적용될 수 있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뭐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3번 똑같은 거죠. 밑줄만 그을게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부자 인력. 이거 4번 똑같은 거네. 지금 첫 번째 줄 후단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 자,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됩니다. 이걸 자치적으로 정하면. 자, 됐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9번 갑니다. 9번. 자, 1번. 법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있죠. 자,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유급보좌 인력을 주는 것은 의회 유보사항이기 때문에 중요사항 유보설에 해당해서 자, 지방의회 조례로 규정하면 안 되고 법률로서 국회에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규정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규범은 전제로 하고, 즉,
조직법적 근거는 전제로 하고 작용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라는 얘기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 방금 했죠? 모든 행정 영역에서 적용된다. 4번 똑같은 말이야.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는 말하고 모든 행정 영역에서 적용된다는 말하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자, 4번. 법률 우위 원칙이란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것을 말한다. 당연하죠. 자, 10번 갑니다. 자,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법률 우위 원칙에서 얘기하는 법은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자, 법규명령까지는 괜찮았는데 관습법이라는 단어를 딱 읽을 때 한숨이 나와야 돼. 이건 아닌데 라는 게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법률 우위 원칙이 있고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는데 자, 이때의 법률하고 다른 법률이에요. 자, 불문법. 여러분, 불문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관습법이죠. 자, 불문법 또는 관습법이 법률 우위의 원칙에는 자,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문법까지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불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얘기하는 법률에는 불문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관습법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관습에 근거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돼요? 앞에 있는 그러면 법규 명령은 가능하죠. 이거니까 법률 유보에서 얘기하는 법률에는 법률에 근거한 기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법률에 근거한 법규 명령은 당연히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렇죠? 법률 우위의 원칙이 아니라 법률 유보의 원칙이 아니라 법률 우위의 원칙이니까 1번이 옳은 걸로 맞는 거죠. 죄송합니다. 1번이 옳은 거예요. 당연히 법규 명령도 들어가고 관습법도 들어갑니다. 한숨이 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됐죠? 법률 우위 원칙에는 불문법 들어가지만 법률 유보 원칙의 법률에는 불문법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2번 갑니다. 법치행정의 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거꾸로 됐죠.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자, 여러분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치의 반대말이 뭐예요? 인치죠. 인치. 법으로 다 통치하느냐? 인치. 사람이 통치하느냐? 사람의 감정, 그러니까 왕의 감정, 뭐 사람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는 게 법치인데, 자, 형식적 법치주의는 거기에서 합법성만을 추구하는 걸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합법성만. 그 다음에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까지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법치행정의 현대적 의미는 합법성만 갖추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자, 사실 뭐 실질적 법치주의냐 형식적 법치주의냐는 것은 헌법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3번 갑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경우에 법률에는 국회에서 제정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이게 그쵸 여기에서 한숨이 나와야 되죠.
명령까지는 맞지만 불문법으로서의 간수법이나 판례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3번이 틀렸고요.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조직규범이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로 바꿔주셔야 돼요. 11번 갑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의 근거기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밑줄 그으세요.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정답 1번 갑니다. 2번. 자, 행정상 즉시강제는 여러분 즉시강제가 뭡니까? 즉시강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고 의무 불이행을 기다려 안 기다려? 안 기다려.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그냥 그 자리에서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자,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드는 사례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막고 있어. 그러면 그 차한테 빼라고 명령을 하고 의무를 불이행했어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빼버립니다. 소방 그 길에다가 차를 주차하면. 왜? 불을 꺼야지. 일단은 불을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의무 불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게 즉시 강제죠. 전제로 함으로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원칙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아무리 근데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긴급성까지는 맞았는데 그 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 밑줄 긋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의회 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관. 자,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 자,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은요, 여러분, 뭐가 가능하냐면, 포괄 위임이 가능하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이 포괄 위임이 가능할 뿐인 거지. 의회 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다시 자치법적 사항, 그러니까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사항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 본질 사항일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죠. 다만 그것이 위임받을 때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죠.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말하고 의회 유보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죠. 의회 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도, 그렇죠? 예산은 국회 의결을 거치죠. 일종의 법규범이라고 볼 여지도 있긴 있어요. 약간 있긴 있으나, 자, 뒤가 완전히 틀렸죠. 하지만 국가기관만 구속하는 거지 국민을 구속한다라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돈을 어느 정도 쓸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 집 사야 되는데
국가 예산상 나 못 사. 이런 일이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야?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옷 사야 되는데, 국가 예산이 이번에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나 못 사겠어. 이건 말이 안 되죠. 국가 기관만을 구속하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재난지원금을 못 주겠어. 이거는 가능하지. 근데 개인이 뭐 하는데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뒤가 완전히 틀렸어요.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이 부분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2번 갑니다. 1번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자격법적 근거를 의미하죠. 조직법적 근거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2번 봅니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아까도 다시 얘기하지만 운전면허하고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하고는 다른 거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답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즉 의회 유보설까지도 의미한다. 4번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되는 필요성은 규율 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성의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산출되는 이익의 조정 필요성이 더 클수록 더 증대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치시고 6번에 4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6번에 4번하고 똑같은 말인데 아까 제가 이거 납세 의무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거는 법률 유보의 그러니까 중요사항 유보설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2019년에 2번 연속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제 자체를 여러분이 잘 외워두시길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 납세 의무 신고 불이행의 불이익 그 판례에서 좀 다른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12번에 4번 선지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 1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행정법의 법원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 여러분, 법원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법원은. 자, 두 가지로 나누면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습니다. 성문법은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성문법은 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명령 법률 특히 여기쯤에 걸리는 법률이 또는 명령이 될 수 있는 성문법은 뭐가 있을까요? 조약이 있겠지. 조약. 그쵸? 조약. 그 다음에 조약 및 국제법규. 왜 조약 및 국제법규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국제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약, 국제간섭법, 국제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근데 사실은 조약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조약을. 자, 이 둘 중에서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거에. 조약.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의 최고법원은 뭐예요,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 행정법의 최고법원은 헌법이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불문법 보겠습니다. 불문법. 불문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불문법도. 첫 번째, 관습법,
판례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관습법, 일반 원칙. 특히 일반 원칙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이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게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 그 다음에 신뢰 보호의 원칙,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그래서 비평 자기 신부 이렇게 외워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비평 자기 신부, 물론 뒤에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성실 의무의 원칙 뭐 이런 것도 넣었을 텐데, 어쨌든 시험은 요 5가지 안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이제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 자, 13번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구급 문제네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행정법의 최고 법원이에요. 최고 법원이니까 당연히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죠.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번만 빨리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권은 원래부터 인간이 가져야 되는 자연권적 기본권과 그 다음에 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실정권적 기본권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자연권적 기본권은 인간의 전통성 실현과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여기서 원래부터라는 것은 사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다시 얘기해서 법률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고 인간은 평등해야 되고 인간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사회가 만들어져서 국가가 만들어져서 법이 만들어지면, 자, 그때 되는 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라고 3가지예요.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본권을 얘기할 때 이 자연권적 기본권을 우리 행정법에서는 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해요. 자유권. 왜? 자연권적 기본권의 핵심이 자유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실정권적 기본권의 핵심을 뭐라고 합니까?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자연권적 기본권은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되는 거니까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원칙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궤괄주의 원칙을 취합니다. 궤괄주의 원칙을 취한다는 얘기는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 실정권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합니다. 자, 열기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열거적 성격만 갖는다. 즉, 법률로서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법률이 열거해 두지 않으면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 키워드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예요. 1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요걸 얘기하는 거야.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 사회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권을 추구하는 국가의 형태를 우리가 복지국가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권을 추구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사회권은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추상적이라는 말은 자, 열거되어야 한다. 열거되어야 된다는 말은 구체화되어야 한다. 자, 헌법의 기본권의 내용 자체는 추상적이라는 거야.
추상적이지만 이것이 다른 법령으로 구체화되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은 열거적 성격이 있으므로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추상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어야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번 선지를 보면 자, 1번 선지를 제가 해석을 해볼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사회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열거적 성격을 갖는 추상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령으로의 구체화를 통해서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맞는 말로 바꾸려면. 이해돼요? 그런데 추상적 기본권은 모두 법원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은 헌법을 최고 법원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법 시스템에는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2번 가겠습니다.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입니까? 법원이지. 그런데 사인이 제기한 취소서는 WTO의 협정과 같은 국제협정을 위반한 그래서 국제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대 국가를 개인이 우리나라 법정에 제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인은 국제법상 법적 주체가 아니라 국제법상 법적 주체는 국가가 돼야 돼요. 국가. 자,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A라는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이 즉 사인이 자 WTO 협정과 관련해서 제소할 수 없다. 즉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이건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뢰보호의 원칙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어겼을 때 그것에 대한 내 신뢰를 보호해라. 라는 게 신뢰보호의 원칙이니까. 자, 그러니까 신뢰보호의 원칙은 신뢰보호 원칙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야, 지금.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이야기하는 공적 견해 표명이 법률 행위여야 해요? 사실 행위여야 돼요? 법률 행위도 되고 사실 행위도 돼요. 자,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얘기하는 공적 견해 표명은 적극적인 행정작용이어야 돼요? 소극적인 행정작용이어야 돼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다 돼. 자,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이어야만 하겠죠? 아니야. 명시적도 되고 묵시적도 돼.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 견해 표명도 되고 묵시적 견해 표명도 돼요. 비과세 관행 같은 경우는 묵시적인 거야. 세금을 안 걷는 거는 세금을 안 걷겠다는 견해 표명인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적 견해 표명은 적법해도 되고 위법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믿을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신뢰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제가 따로 쓸게요. 여기에서 시험에서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혹은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특히 공적 견해 표명과 관련해서 위법한 행정작용은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공적 견해 표명 안에 위법한 행정작용도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법한 행정작용은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 어디에는 특히나 걸려요?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법한 행정작용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 위법한 행정작용을 평등하게 나한테 적용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네가 위법한 행정작용을 했으니까 넌 다음에도 위법한 행정작용을 해야 돼. 그 얘기는 행정청 보고 맨날 위법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면 안 되지.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위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지금 묻고 있는 게 이건지 이건지를 빨리 구분을 해줘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3번 읽어볼게요. 다시. 위법한 행정 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OX? 5가 되는 거야. 자,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야. 위법한 행정작용의 반복은 자기구속의 원칙이 발생한다. 뭐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4번 갑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의 행정청에 대해서 적용해.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 이거는 자, 이 말이 뭐예요? 자기구속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걸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에 자기가 구속되는 건데 자기가 한 행동에 다른 사람이 적용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법적으로 제3자잖아요. 처분청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맞는 거지. 제3자한테 적용하면 안 되지. 제3자 행정청에 적용하면 안 되죠. 이해되세요?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으니까 경기도도 이런 식으로 해라. 그거 아니라는 거야. 너는 왜 구속되지 않니? 저는 그런 행동 한 적이 없는데요. 부산에서 했는데 저는 부산이랑 달라요. 그렇게 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3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14번 갑니다. 자,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근거 없으므로 법규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아니죠. 자,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여러분 감사원 규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 규칙, 국회 규칙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감사원만 쏙 빠졌어.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판례는 자, 헌법 그 규칙과 관련한 헌법의 규정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시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시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예시가 적혀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잖아. 이렇게 사례 몇 가지가 적혀 있을 뿐인 거지. 예시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은 헌법조항을 예시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 감사원 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번 봅니다. 법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행정법은 행정법에 뭐야?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최고법원인데. 최고법원이에요. 여러분, 헌법이 없으면 사실 이것도 성립되지 않아. 이것도 헌법에서 도출되는 거니까. 일반 원칙도. 3번 갑니다.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훈계를 보충하기 위하여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그랬지.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관습법은 들어갈 수 없다. 불문법은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거는 맞아.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훈계를 보충하기 때문에 요거는 맞아. 이게 원칙입니다. 보충적 효력설. 아까 수도 이전할 때 말씀드렸던 거. 4번 갑니다. 4번 별표 치세요. 정답은 4번인데.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의 그치지 않으며의 밑줄 한번 가볼까? 이건 국어 문제인데 지금 뭐냐면 그치지 않으며라는 것은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라는 것은 우리가
야, 그거는 보충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아. 그 얘기는 거기서 그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죠. 뭐 말인지 아세요? 자, 이거는 장난에 그치지 않아. 그러면 장난이란 얘기지. 근데 여기서는 그치지 않으면 그 뜻이 아니야. 여기서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그러니까 보충적 역할을 뛰어넘어서 보충적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헌법적 효과를 갖기도 한다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헌법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보충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왠지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라고 하면 왠지 뒤에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국어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그친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가겠습니다. 행정청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원의 문제는 성문법계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불문법계 국가에서도 문제가 된다라고 되는데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성문법계 국가고 대부분의 나라가 성문법계 국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법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쵸? 국내법 중에서도 법률이나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 또는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자, 여러분 국내법에 동그라미 칩시다. 국내법. 국내 법률 X 쳐주세요. 국내 법률 X. 국내 법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국내법의 하이어라키 체계상 명령의 위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조약이 맺어지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까? 3가지 절차가 필요해. 자, 조약, 체결, 비준, 동의. 체결, 비준, 동의가 있는데 요 3가지가 해야 되는데 여기 체결, 비준까지는 누가 하는 거야? 대통령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령으로서의 위상을 가져. 근데 모든 조약은 체결만 하면 안 돼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체결만 하는 건. 네, 체결하고 비준에서 끝나는 거 있고 비준 받으면서 국회의 동의까지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모든 조약이 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이 따로 있어요. 중요한 조약들이 있어. 상호 원조라든가 뭐 강화 조약이라든가 몇 가지가 헌법 60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요. 그럼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 동의는 당연히 국회가 해주는 거죠. 국회가. 그러면 이때에는 명령의 위상을 갖는 거고 비준에서만 끝났으면 동의까지 받으면 법률의 위상을 갖게 되는 거죠. 조약은. 그러니까 법률과 명령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내법. 이게 국내법이야, 요게. 요게 국내법이야.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국내법의 개념이. 요게 국제법이고. 국내법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된다. 국내 법률이라고 하면 안 된다. 3번. 자,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법원성 인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 뭔 말이에요? 자, 여러분 3번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 3번이 틀렸습니다.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에서는 다툼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잖아. 법규성이 없는 걸 행정규칙이라고 하잖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법원성 인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원성으로는 인정을 해요.
자,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법원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견이 있으나 인정하는 게 다수설인데, 자, 법규성 인정 여부는, 자, 여러분, 법원성과 법규성,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규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 성질을 법규성이라고 해요. 근데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부 내부만의 규범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규성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 얘기해요. 법원성은 우리가 재판을 할 때 그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법원성은. 그러니까 헌법을 가지고 조약을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법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봐요. 다수설은 행정규칙을.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행정규칙은 법규성은 없으나 법원성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정규칙은 법규성은 없으나 법원성은 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 조직법적 근거는,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담당 공무원이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행정규칙은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그럼 뭐하러 만들었어, 행정규칙을? 그러면 그걸 지키지 않는 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담당 공무원에게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분이,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법원성은 있다는 거야. 그가 행정규칙을 지키지 않았어, 담당 공무원이.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너 이거 왜 안 지켰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행정규칙 자체가 국민의, 우리 같은 사람들의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법규성이 없다는 얘기라. 구분되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야. 4번 보겠습니다. 관습법의 성립 요건으로는 법적 확신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통설이란 말은 다수설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어디 갔어? 관습법은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되죠. 자, 관습법은 뭐가 있어야 돼? 일단 관행이 있어야 돼. 관행. 그리고 그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죠. 자, 요게 법적 확신설이에요. 법적 확신설. 그럼 법적 확신설이 아닌 건 뭐냐? 관행만 있으면은 관습법은 성립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법적 확신설을, 그러니까 그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 당연하죠. 헌법이 제일 높은 건데, 그 높은 헌법이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법률을 이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 첫 시간이라서 말씀드리면, 기속한다는 말은 구속한다, 강제한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구속한다, 강제한다, 기속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16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